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이고요. 결혼한 지는 3년이 지났으며 막 알콩달콩한 신혼살이가 지나고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숭과 가식 없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고 둘이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더 사 먹으며 살려고 불만 없이 현재의 상황에 잘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다만 만족은 우리 남편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고 내내 거슬리고 꺼림칙 했었는데 여자 촉만큼이나 며느리 촉도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자꾸만 이 결혼이 꽝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준 단 한 사람과 신내린 듯한 며느리 촉으로 한판 떴던 사연을 공유하며 여러분께 사이다를 좀 투척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적부터 저를 그냥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결혼하고서 15년 내내 아들은커녕 딸조차 태어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께 그렇게나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으며 지내셨다고 해요. 시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물론이고 자꾸만 밖에 나가서 씨 뿌리고 다니라 하는 시아버지를 부여잡고 산다고 매일 밤에도 뒤통수에 눈알 두 개를 달고 사셨다는 걸 농담처럼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술 취해서 방 안에 뻗어 계시던 시아버지를 덮치고서는 저희 아주버님을 덜컹 가져버리시곤 이내 삘 받으셔서 큰아주버님을 낳자마자 또 억지로 시아버지 술을 먹여 저희 남편을 가지셨다더군요. 술이 있어야 자고로 임신이 잘 되는 거라는 요즘 임산부나 임신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들을 정말이란 듯 자랑이란 듯 해대시는 시어머니가 처음엔 좀 창피하고 억세어 보이기만 했었죠. 저도 이왕이면 좀 더 고상하고 나긋나긋 예쁘게 말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내 남편을 무슨 방법을 썼든 나 좀 고마운 분이시니까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늦둥이로 태어나서인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지극히도 챙기려고 하곤 했으니까 저도 며느리가 된 후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보다 열심히 정말 딸처럼 잘 챙겨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에서인지 저 결혼할 때 봤던 형님께서는 시댁 행사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하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사신 분이셨는데 정말로 단 한 번을 집에 오질 않으시고 아주버님만 달랑 보낸다거나 시부모님 없이 저희 집에서 형제들끼리 밥 먹고 술 먹고 할 때는 또 잘만 오곤 하셨죠. 무언가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껄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구나 싶은 저만의 예측을 해보면서 불편하실까 더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다 좋다면서 전 얌전한 며느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왜인지 형님의 마음을 형님이 왜 시댁에 오지 않고 매번 아주버님만 보내시는지, 왜 피하시는지를 슬슬 알 것 같기만 했습니다. 하루는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전화로 오랜 수다를 떨다가 조금은 더 우리가 친해진 것 같아서 더 용기를 내고서 이번에 아주버님 축하한다고 어머님이 저녁을 차려주시겠다는데 이번에도 안 오시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거기서 음식이란 음식은 다 동서가 직접 떠먹어야 해. 명심해, 알았지?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어도 그냥 말이 없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끊는다며 통화를 끝내던 형님의 마지막 목소리는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왜 그때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않았냐며 형님께 묻고 따지고 투정을 부리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그 주의 주말에 시댁으로 아주버님 승진을 축하드리려고 집에 가서 형님과 마시라며 와인까지 준비를 해서는 시댁에 모였습니다. 형님은 역시나 오질 않으셨고 시어머님도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건지 상을 정말 한 상 차려놓으셨어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며 그냥 이런 식으로 자주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기쁨을 나누자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인상 깊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자식 없이 얼마나 웃져가실까 싶어서 저도 저 자주자주 집에 찾아뵙고 밥 한 끼 더 나눠 먹어야겠다는 좋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가운데 있던 생선을 직접 뼈를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밥은 뜨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자식들 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뼈만 바르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 좀 드세요. 하면서 제가 밥 드시라고 몇 번 말씀드려도 통 듣지를 않으시고 두 아들들을 넘어 저한테도 주겠다고 뼈를 발라주시니 전 그저 감사했죠.
형님과 했던 통화는 까마득히 무시한 채 그냥 남이 내 음식을 떠주는 걸 받아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도 많이 먹어. 하는 세상 따뜻한 말씀과 함께 제 밥 공기 안쪽에 생선을 얹어주셨는데 딱 봐도 이건 완전히 뼈만 득실득실 붙어있고 살은 아주 쥐뿔 만큼 있는데 얼핏 보면 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각광류도 그냥 껍질 발라먹기 귀찮다면 잘 안 먹는 편이고 생선은 특히 뼈를 그냥 무시하고 씹어내지 못해서 아예 처음부터 도 귀찮다고 안 먹는 편인데요. 순간 뼈 발라주셔서 고마워했다가 뼈가 가득한 살코기를 보고는 문득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그냥 계속 열심히 뼈를 발라주시며 아버님과 저희 남편의 밥 위에도 고기를 얹어주고 계셨죠. 억지로 고기를 먹고 뼈를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제가 생선을 먹으면 다시금 뼈가 가득한 부분을 담아주셨고 저는 또 그걸 주시는 거라면 다 받아먹고 뼈를 발라내야 했어요. 몇 번 그렇게 먹다 보니 저도 뭔가 이상해서 남편의 밥그릇을 찬찬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발라주시는 생선은 온전히 살코기뿐인 부분이더라고요. 아주버님한테도 마찬가지셨고요. 결국 제 밥그릇에만 자꾸 눈이 침침하신지 뼈가 있는 생선을 뼈 바른 생선이라며 많이 먹어 하며 갖다 주시는데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결국 그날 거의 체하기 직전까지 뼈 있는 생선을 밥과 섞어 먹다 더 이상 비위가 상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애꿎은 커피를 찾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는 임신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시어머니는 제가 왜 그러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어머 정말 임신 아니야? 하면서 누구보다 기쁘다는 말투로 제게 대물으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어머님이 발라주신 뼈 때문에 비위 상했단 말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주버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주차장에서 남편이 시동을 걸고 있느라 미처 못 봤고 그 짧은 사이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른 척을 하신 것도 같은 아리송한 표정에 순간 당황을 했다가 이내 형님의 말씀이 떠올라 아주버님께도 형님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하면 물어보니 아주버님은 자신이 예상하고 예측했다는 게 맞았다는 것에 놀라셨는지 정말 엄마가 그랬어요? 하시고는 이내 뒤에서 절 부르는 동생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시며 후다닥 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가는 길에 남편과는 왜인지 모를 거리감이 들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뼈 발라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자기 엄마 정말 괜찮지 않냐고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음날 형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지만 왜인지 이게 정말 며느리들이 편을 먹고 시어머니와 대형 싸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걸 피하겠다며 저는 또 무시를 했습니다. 저 하나만 괜찮다고 하면 지금처럼 저는 형님하고도 그리고 시어머니하고도 화목한 가정을 보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모임에도 결혼했던 첫 해부터 줄곧 형님 없이 혼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시댁에 갔었고 굳이 상차림마다 뼈가 득실득실한 생선 요리들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려다 놓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뼈를 굳이 또 친히 발라줄 거라며 자식들과 며느리가 생선에 젓가락도 못 대게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발라주시는 뼈 가득한 살을 또 받아 먹어야 했고 애써 그걸 안 먹겠다고 다른 반찬을 해짓고 국에다가 밥을 말아먹고 아주 난리를 피우며 요령껏 빠져나갔습니다. 1년에 많이 봤자 몇 안 되는 횟수였으나 매번 제가 보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뼈놔주는 모습이셨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 얼굴만 떠올리면 입안에 박힌 가시를 빼내고 침가 섞인 그 생선살을 도로 뱉어내던 기억들이 떠올라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형님께서는 동서 아직 정말 괜찮은 거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의아했고 그런 형님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알아챘죠. 아주버님께서도 집안에서 싸움이 크게 날까봐 형님께 제가 시어머니한테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을 안 섞는데 저라도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싶어 전 더욱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참고 사는 성격도 아니었고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타입인데 결혼이 뭐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리도 꾹 눌러닫곤 사는지
정말 제 스스로도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형님처럼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겠다고 남편 혼자 덜렁 시댁에 보내놓고서는 남편과도 잘 지낼 자신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혼 2년차 명절에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의 행각이 남편에게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시댁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밥을 입 다물고 먹기 바쁜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그날따라 저를 유심히도 쳐다보곤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알아채버린 거죠. 엄마, 여기 뼈 한가득이잖아. 하고 제 밥그릇에 수북히 쌓여있는 생선들을 자기 젓가락을 이용해 뒤집어 보며 묻더니 기어코 이거 다 뼈인데? 하면서 기겁을 하듯 자기 엄마를 쳐다보던 남편의 말에 저는 알게 모를 통쾌함을 느끼며 이제라도 이 수모에서 벗어나는 건가 싶었으나 시어머니는 아유, 내가 눈이 침침하다. 늙어서 정말 며느리한테 몹쓸 짓을 하네. 하며 나이를 걸고 불쌍한 척 나오시는 바람에 남편은 남편대로 그게 미안했는지 아니 엄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힘드니까 뼈는 그만 발라주라고 시어머니를 달랬고 그 옆에서 아주버님은 또 말없이 절 보다가 자기 밥을 먹기 바쁘고 아휴 남편이랑 시아버지 빼고는 다 아는 사실을 시어머니와 그 엄마를 꼭 닮은 아주버님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른 척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애는 비교적 시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알아챘다는 생각에 움찔하셨던 것인지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뼈를 발라주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살코기 부분은 자기 아들들을 주면서 제 방향으로는 뼈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살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 며느리 먹어라 하면서 생선에서 분리를 해놓으셨고 전 그러면 또 시어머니 말 안 들으려고 일부러 레몬 생선 등으로 젓가락을 가져다 대고 쇠고기를 직접 발라먹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가야 여기 많다 니 거 하면서 저한테 뼈 있는 생선을 먹게 하셨고 그럼 또 저는 껍질 달린 등 부분이 전 가장 좋더라고요.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장착한 채 제 마음대로 취향껏 발라먹었죠. 직접 마주보진 않았지만 식욕이 당장 떨어져 버렸는지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왜인지 저 때문에 약올려 죽을 것 같은데 애써 참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전 뭐 아무렴 뼈 없는 생선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어서 식사가 만족스러웠고요. 이런 걸 보니 최대한 내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어요. 정말 바보 천치였죠, 제가. 자꾸만 바보 짓거리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점점 입을 꾹 다물고 생선은 더욱 형식적으로 받아먹자 더 이상 며느리 약 올리는 재미가 없으셨던 것인지 이내 괴롭히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바로 저를 놀래키거나 속이는 방법이었죠. 대놓고 뼈를 올려주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고기도 제법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오돌뼈 있는 부분을 그냥 잘라서 저한테 주시기도 하시고 쌈을 싸주겠다고 안 하던 짓을 하시더니 이내 오돌뼈가 4~5개 들어있는 고기를 쌈에다가 싸주시고 한다는 말씀이 너무 맛있게 쌌다 먹어봐 하며 입에다 가져다 대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이가 떨어져 나갈 뻔한 적도 있었고요. 고기 먹으며 이렇게 먹기 싫어했던 적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교활한 친구한테 대놓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선생님을 알아채지도 않고 오히려 교활한 친구를 공부 잘한다고 더 예뻐해주는 듯한 깨름직하고 역겨운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이렇게 당하는 경험들을 끝내 더는 눈치채지 못하는 남편과 모른 척하는 아주버님을 보며 씁쓸함에 더욱 제 입을 또 닫았네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상 확진자를 만나게 되었다가 날벼락 맞은 우리 남편이 절대로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고 신신당부를 해줘서 제가 시댁에 갈 일은 딱히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추석도 처음으로 형님처럼 시댁 땡땡이도 쳐봤고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한창 연락도 안 하셨고 잘 안 보이던 시어머니가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야 뭐 그간 저한테 생선뼈 오돌뼈 번갈아 주시며 괴롭혔던 생각이 나서 안부 전화도 한 통을 일부러 안 드리고 살았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집이 무슨 동네 마트 있냐 제멋대로 찾아오셔서는 짐은 또 뭘 그리 많이 가져오셨는지 시어머니가 담그셨다는 김치부터 젓갈, 제가 싫어한다는 냉동 갑각류 해산물에
동네에서 얻어온 거라며 냉동 생선까지. 그걸 다 시어머니랑 달랑 젓갈통 몇 개만 들고서 나머진 연세 드신 시아버지가 다 이곳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고 저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려니 시아버지 혼자서 손에 쥐고 계신 음식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경황도 없이 집으로 들이고 다 같이 짐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자신을 피하고 일부러 뼈 발린 음식을 안 먹으려고 시댁에 안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지 제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오히려 틱틱거리며 본인이 삐졌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그 당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을 때였잖아요. 막 확진자가 1,000명을 우습게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통으로 무시하고는 단지 며느리가 자기를 안 볼 심상으로 코로나 핑계를 댔다면서 전에는 그래도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는 열심히 하시더니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는 심술이 많이 나셨었는지 그마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제 옆에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말이죠. 제 기분도 슬슬 나빠지려고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한가득 풀어놓은 짐들을 부엌 식탁에 올려버리시더니 녹여서 곧 먹어야 한다는 생선을 딱 밖에 꺼내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느라 힘들었다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난방을 더 올리라고 하시고는 들어 누우셨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멀뚱히 서서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 하시다가 제가 이불까지 꺼내드리면서 손 씻고 소파에 누워 TV 보며 쉬시라고 하니 그제서야 손 씻고 소파 위에 올라가 이불 덮고 계시다 잠이 드셨고요. 시어머니는 끝내 손을 씻지도 않으시고 생선을 만지작 하셨는데도 그 비린내 나는 꼴로 그냥 들어누워 계시다가 잠이 안 오시는지 계속해서 몸을 뒤척이셨어요. 저는 저대로 졸지에 한 집안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느라 어쩔 줄 모르는 상태였고요. 괜히 밖에 나갈 이유도 없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갑 하나 들고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고 일부러 저만치 다른 동네에 있는 마트까지 걸어가서는 생선이랑 먹을 몇 가지 야채와 제가 먹을 스팸까지 챙겨 샀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또 뼈를 발라준다는 뜻일 텐데 제가 그 꼴을 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집으로 들어가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선만큼은 본인이 굽고 싶다고 굳이 좁은 부엌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신다 하시니 그러라 했어요. 그중 뼈는 또 제 입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 생선을 안 먹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전 요즘 이렇게 짭짤한 게 땡기고 좋더라고요. 하면서 스팸도 지글지글 구웠어요. 밥도 다 완성되었고 적당한 시간에 남편도 퇴근을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냐며 자기 부모님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을 한 남편은 아니 요즘 시국에 누가 지역을 옮겨다니며 가족 집에 들락거려 하면서 대신 못마땅한 듯 그리고 걱정이 된다는 듯 시부모님을 나무랐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주 태연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나보기 싫어 안 오길래 내가 직접 찾아왔지 하고 말입니다. 기분 나쁜 그 말에 남편과 제가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코로나 시국에 애만 며느리 잡겠다 싶었는지 남편은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야? 코로나 탓이지.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사만제 소식 못 들었냐고 노인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뉴스 안 보냐며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늦둥이 아들이 자기 걱정해주는 게 좋아 죽겠는지 막 옆에 가서 그래? 그래? 하며 동조하고 있고 참 보기 낯뜨겁고 역겨웠네요. 이윽고 저녁상이 다 차려졌고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생선뼈 발라주시겠다며 자기 방향으로 생선그릇을 놓았어요. 저는 저대로 생선을 안 먹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스팸을 제 앞에 가져다 대고 보란듯이 케첩을 뿌렸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선에 바르시던 시어머니는 역시나 또 그 뼈 있는 부분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놓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 올려놓으면 저와 눈이 마주치셨는데 어디 또 안 먹고 팩이나 보자 하는 눈빛으로 눈썹을 양껏 치켜 올리며 웃으시는데 와 진짜 저도 당하고만 있자니 제 목구멍에 가시로 구멍이 뚫려버릴 것 같아서 더는 못 받아 먹겠더군요. 그래도 오래간만이라면서 정말 잘 참고 몇 번의 생선을 더 받다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입안에 정말로 가시 돋겠어요. 하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왜 그러냐? 하면서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니 이윽고 제가 뼈 가득한 생선을 남편한테 건네주기 시작하자 놀라셨는지 생선을 바르다 마시더라고요. 남편은 제 생선을 대신 받아 먹으려다가
안에 뼈가 가득한 걸 보고는 아 진짜 엄마 이거 다 뼈잖아. 이걸 이 사람한테 먹으라고 준 거야? 하면서 급기야 나한테는 안 그랬으면서 왜 이 사람 생선은 다 뼈가? 라고 말을 하다가 본인도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정말 모르겠다는 듯 또 연기를 하시며 아휴 눈이 침침해 가시가 안 보여 하면서 핑계를 노안에 대고 계시고 말이죠.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얼척없고 화가 나는 나머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하면서 대놓고 제 밥그릇 안에 있던 생선뼈를 숟가락으로 아예 퍼서는 남편한테 죄다 던져주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3년간 이 짓 하신 거 저희 엄마가 아시면 진짜 노벨대발 난리 나세요. 라고 말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 무슨 미친 짓이냐는 뜻에서 한 말이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바람을 슝슝 내면서 열이 받으셔서는 어디서 니네 엄마를 가지고 나 협박하고 지랄이냐? 순식간에 밥상머리 위에서 언성을 높이시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남편은 3년이란 세월을 참고 산 거냐며 놀랐다는 듯 얼음장이 되어서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말이죠. 그 바람에 전 시어머니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들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야, 이거 다 씹어먹어 다. 꼭꼭 씹어먹으라고. 라고 노인들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크게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이내 그런 저의 모습을 처음 보는 와중에 지 엄마가 그간 했던 짓거리를 알고서 미처 몰랐다는 죄책감이 휩싸인 건지 응 하면서 말없이 그걸 또 먹으랬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잘 둬주더니만 남편이 그 뼈 있는 생선을 먹겠다고 입안에 집어넣자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안 된다 하면서 남편 주둥이를 억지로 벌리려 하질 않나 뱉어내라고 뒤통수부터 등짝을 후려쳐내질 않나 아주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제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은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였더라고요. 봐봐요 어머님도 화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오죽 하겠냐고요. 무려 3년인데 어머님 절대 가만 안 놔둘걸요? 하면서 약을 시시히 올리며 이건 더 이상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남편 여러 사람이 겪일 문제라는 걸 공식화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또 불안하셨던지 더욱 발악을 하시며 들이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니까짓게 결혼해서 마누라면 다야?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시어머니 앞에서 딸 가진 부모로 들이밀어. 옛날이었으면 니네 엄만 아들 못 낳았다고 길거리에서 맞아 죽었어 이년아.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와,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랑 여동생, 딱 딸 둘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아들 없다고 할머니한테 구박받으신 적 없으셨고 지금껏 저희 키워내며 아빠랑 또 알콩달콩 딸 둘이 친구로 커져서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행복하단 말을 반복해서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시엄마라냐니 그 딸내미한테 뼈만 주며 밥을 처먹이더니 이젠 그 엄마까지 욕보이고서는 길거리에서 맞아 죽었을 거란 악담이나 퍼붓고 말이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말로는 끝끝내 할망구에 막힌 그 구멍을 뚫지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시엄마가 뼈 바르다만 그 생선을 저 주겠다고 살코기랑 분리해놓은 그 생선 몸통이를 확 미끌리는 것도 무시한 채 제 손안에 잡아들고서는 시어머니 면상에다 처발처발 해줬습니다. 살코기가 막 흩어지며 뿔뿔이 흩어지고 생선의 기름과 더불어 비린내 나는 그 살점 일부는 여전히 시어머니 면상에 들러붙어서는 시어머니가 막 손으로 치워내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접시 위에 모여져 있던 그 뼈들을 한 손에 쥐어서는 다른 한 손으로 시어머니 주둥이를 벌리고서 그 안에 확 쳐넣었어요. 생선뼈에 입에 구멍이 나던지 말던지 목구멍에 뼈가 걸려 사례를 걸리던지 말던지 그도 안 되어 집어삼켰다가 똥으로 나오던지 말던지 부디 이 할망구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며 죽어서 기름에 튀겨온 생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기도까지 하고서는 그 뼈들을 주둥이 안에 집어넣으니 시어머니는 내내 죽는 소리를 하다가 기었고 뼈에 입천장을 찔릴까봐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 하는 상태에서 그걸 뱉으려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시어머니 이마를 탁탁 치니 시어머니는 뼈를 뱉으려다가도 뒤로 목이 넘어가 뱉지를 못하고 또 뱉으려다가 목이 넘어가 뱉지를 못하고 그러다 기었고 숨쉬기 힘들다며 주저앉아서는
자기가 입고 온 치마자락 위에다 침까지 뱉어가며 가시를 고통스레 빼내시더군요. 저는 눈물 반쯤 고여서는 남편을 노려보며 너는 네 와이프가 3년 동안 뼈 있는 생선만 처먹고 살았는데도 그걸 이제서야 눈치챘냐? 하면서 확 가방 챙겨 들고 집을 나왔어요. 당연히 갈 곳이라고는 친정이 가장 먼저 생각났지만 다행히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대학 친구의 자취방에 들어가 잠깐 피신을 할 수 있었고 친구와 저희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남편은 어찌 알고 친구 집으로 다음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서 시부모님은 진작에 다시 돌려보냈고 아무도 없으니 가자며 한참을 매달리다가 급기야 제가 이혼 소리를 하니까 손을 벌벌 떨면서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아예 그냥 형님처럼 집에 오지 말고 자신만 가겠다고 싹싹 빌길래 우리 시어머니 꼴이 상상이 되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를 하나도 아닌 둘이나 집에 오기 싫게 만들어 놓은 어메이징한 우리 시어머니의 능력으로 인해 진짜로 그 후 다가오는 설에 저는 시댁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형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며느리들 없이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냈는지 보자며 꼬시다고 킥킥대셨고 시어머니도 느낌이 쎄한지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거나 부재중으로 미안해. 근데 설에는 올 거지? 하는 문자를 보내놓기도 하시네요. 뭐 저야 이번 설뿐만 아니라 다시는 시어머니와 얼굴 맞대고 밥 먹는 그런 토 나오는 짓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시댁에 가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결혼 인생에 시댁은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아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